달서구는 지난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저소득계층 아동을 위한 2023 달서 희망 나눔 꾸러미 가족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구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12월 모범선행 국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19일 무인 정보 단말기 사용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키오스크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지난 19일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2023 달성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디지스트는 20일 대학본부 컨벤션홀에서 제5대 총장으로 이건우 총장의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15일 신당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창근 의원과 최홍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12월 22일에서 24년 2월 4일까지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2023 대구 문화예술회관 송년음악회 에필로그가 12월 29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2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35가족 100여 명이 일일 산타가 되어 저소득 계층 아동을 위한 2023 달서 희망나눔 꾸러미 가족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가족 단위 봉사자 100여 명이 일일 산타가 되어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전달할 나눔 꾸러미 백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봉사활동에 대한 자세,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양말목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보호벨 만들기와 나눔 꾸러미를 완성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나눔 꾸러미는 가족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트리 모양 보호벨을 포함해 장갑, 수면 양말, 학용품 등 19개의 겨울나기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자원봉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자원봉사는 꾸준히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가족 봉사자들이 오늘 모아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된 봉사의 손길 부탁드린다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12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하여 수상자 및 가족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15명의 모범선행군민과 1명의 선행모범시민에게는 최재훈 군수가 직접 표창패를 전달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상에는 허영명 구지면 번영회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참석한 가족들로부터 축하의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에는 최재훈 군수와 수상자들이 함께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자와 가족들은 기념사진 촬영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읍면별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유공자를 선정하여 매월 모범선행군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19일 무인 정보 단말기 사용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키오스크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출판식에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조재경 관장을 비롯해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키오스크 탐험대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쿨렐레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키오스크 탐험대 소개, 영상 시청, 가이드북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키오스크 기기의 대중화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배움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15명의 키오스크 탐험대를 결성했습니다. 6월부터 교육과 체험을 통해 햄버거 가게, 식당 등 무인 주문기 사용법, 마트, 옷가게 등 셀프 계산기 사용법, 영화관과 미술관 등에서 사용하는 무인 발급기와 공공기관 등의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법 등 어르신의 눈높이와 언어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가이드북으로 출간했습니다. 오늘 제가 키오스크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로써 마지막의 활동이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키오스크 가이드북을 토대로 지금 참여하시는 기존 어르신들이 탐험 리더가 돼서 그 후년도에는 탐험 대원을 뽑아서 탐험 리더와 탐험 대원이 같이 키오스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오스크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키오스크를 다시 접했을 때 두렵지 않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손녀, 손자를 데리고 가서 자신 있게 주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회원들과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교육과 함께 가이드북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새마을에는 한 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을 종합 결산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일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2023 달성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서도원 군의장 및 군의원, 김원규 대구시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읍면 종합평가, 새마을 정신 실천 다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 활동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달성군 새마을의 나종수 이사가 새마을 훈장을 받았으며 옥포읍 부녀회 이무선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농공업협의회 제갈태규 회장과 유가읍 부녀회 안근수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정현욱 달성군 새마을 회장은 한 해의 활동에 있어 헌신한 새마을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직고 쳐주기, 탄소 중립, 생명 살림 운동 등 보다 나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으라차차 함께하는 희망 공동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결혼 이민자 부모 초청, 다문화 체험 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 기획 및 추석맞이 송편 빚기, 한국 문화, 예절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디지스트는 20일 대학본부 컨벤션홀에서 제5대 총장으로 이건우 총장의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노정의 의장을 비롯해 정치, 정보, 학계, 지역 기업계 인사들과 디지스트 교직원 및 학생들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이건우 총장은 세계 수준의 연구단을 각 연구 분야에서 배출하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유치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인간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홍보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디지스트는 최근 연이은 세계대학 순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 기업들의 연구 의뢰시 우선 추천하는 대학,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5대 디지스트 총장으로 임명된 이건우 총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MIT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서울대 공과대학장, 한국기계학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91회 디지스트 임시이사회에서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 최종 임명되었습니다. 달서구에는 15일 신당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홍석준 국회의원 등 정치권, 대구시 관계자 등 다수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5일 14시 신당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 방지 및 저감 방안 모색, 현재까지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한 경과 공유, 주민 의견 청취 및 향후 방안 모색 등입니다. 이 토론회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 박규음 팀장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질의, 응답은 홍석준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관련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악취 방지 및 저감 방안 모색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의 결과와 제안된 대책들은 향후 달서구의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기열 의원은 그동안 위생 매립장의 심각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성을 잡고자 한 토론회였다며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적이고 실익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일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루 1, 2, 3동 감산동 출신 정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월 4일 입주를 한 감산동 행정복지센터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현재 달서구 차량 등록은 약 29만 대이고 주차장은 약 47만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약 160%입니다. 이론적으로 차 한 대당 1.6대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가,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민의 생활 공간인 주거지역 내의 이면도로, 즉 소폭의 도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지고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 차량의 통행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주차 장소의 확보를 두고 외부인 또는 주민 사이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은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거주지 인접 지역에 주차 구역선을 확정하고 거주자에게 일정 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주택가에서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 차량의 통행 방해 및 이웃 간 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택가에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부인 불법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7년 서울시와 수도권에 도입되면서 서울시는 2002년 3월부터 이를 전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고 공단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관리, 운영하여 신청자 접수, 순위 배정, 주차구역 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활용하려 합니다. 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면이 11면이지만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8년은 토지 소유자가 없습니다. 감산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감산북길 111 담벼락입니다. 거주자 우선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평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돈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장기간 확인하였지만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실시하여 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무료 주차하는 곳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민원 제기와 주차 단속에 따른 갈등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설치하는 양방향 도로가 일방 도로로 되어 역시 민원이 제기가 우려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간제, 전일제 또는 야간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 등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통해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결되길 바라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삼동, 두류 1, 2동, 두류 3동, 성당동의 최용린입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한 것도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어 2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함께 고생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일상들이 지나고 이제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 사기라는 범죄 피해로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이웃들마저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주어야 할 이웃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 생각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덜어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은 먼저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임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이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다수 피해자를 만든 거물급 범죄자에게 당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힘든 절차를 걸쳐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당장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피해 구제는 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이 대출인 상황에서 대출금 상황이 힘든 피해자에게 또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 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대책 수준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현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신청한 후 국토부위원회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으며 결과 송달까지 최대 75일이 걸립니다. 피해자 신청 과정은 복잡하면서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가 많은데 피해자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구제 방안으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모두 9,367건이나
이는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수를 제외한 것이며 실제 피해 상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광역시의 10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접수 현황을 보시면 총 접수된 217건 중 162건이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총 266억 5천만 원의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인 현재 대구 접수 건수는 271건, 인정 건수 178건으로 두 달 새 16건이 늘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타 구군과 비교해 제일 큰 피해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접수 건수 68건 중 54건이 인정되었고 총 101억 5천만 원의 피해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피해자가 적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지원 대책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 구성,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점수 및 상담, 특별법 피해 지원 관련 해당 기관 연계 및 안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 대책 중 피해자가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연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 피해 지원 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총 4곳에서 운영 중으로 대구에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전세 피해 상황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장소인 만큼 대구시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번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택임차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달서구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법률 상담, 안전한 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수립대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전세 사기 범죄를 4인 간 발생한 계약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범죄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이며 이를 조장한 국가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전국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집회 중 대구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길바닥에서 조그마한 간이 의자에 의지한 채 앉아있던 60여 명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청년 세대였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피해 청년들은 전세 사기 피해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날만큼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 발언 중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죽고 싶다는 끔찍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 없는 미래를 견뎌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지금도 여전히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에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진심으로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달서구를 만들어가 볼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12월 22일에서 24년 2월 4일까지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사는 흉물스러운 천재 음악가 팬텀이 젊은 소프라노 크리스틴에게 집착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6개 도시에서 1억 6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한 작품으로 7개의 토니상과 4개의 올리비에 상을 받은 명작입니다. 이번 뮤지컬에서 조승우, 최재림, 김주택이 유령 역을 맡고 손지수, 송은혜가 크리스틴 역을 연기합니다. 라울 역은 송원근과 황건아 배우가 맡았으며 베테랑 배우 윤영성, 이상준, 김하선과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 이지영, 한보라, 박회림 등이 함께합니다. 초대형 프로덕션, 오리지널 무대 디자인과 스케일, 최정산 캐스팅이 만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12월 22일에서 24년 2월 4일까지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3 대구 문화예술회관 송년음악회 에필로그가 12월 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대형 뮤지컬 햄릿, 모차르트 초연 무대와 창작 뮤지컬 비밀의 화원, 프랑켄슈타인, 벤허의 음악감독인 이성준과 함께하는 대구 문화예술회관 송년 음악회입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박민성, 김성식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이성준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된 브랜든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2023 대구 문화예술회관 송년음악회 에필로그는 12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영린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에서 수탁 업무 수행 중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달서구 가족센터가 지난 13일 2023년 가족센터 사업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3년 사업에 대한 평가로 사업계획, 사업여건, 사업운영 및 성과 등 4개 영역 15개 평가지표에 대한 업무 전반을 평가했으며 평가기관 중 상위 10%의 우수평가 등급 받은 기관에게 수여됐습니다. 두 번째는 선돌마당 공원 선사시대로 트리거트 포토존을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5일 선사시대로 거점 공원 중 하나인 선돌마당 공원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선사시대로 트리거트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달서구는 선사유적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의 상징적 이미지 부각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선사시대로 거점 공원 중 하나인 선돌마당 공원 입구 두 곳에 청동기 유물 발굴 현장을 주제로 한 트리거트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트리거트는 빛의 굴절 및 원근법 등을 이용해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기법의 그림입니다. 이번 포토존 설치로 이곳에 찾는 방문객들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재미있는 이미지를 연출해 사진을 찍으며 색다른 재미와 유쾌함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선사시대로 트리거트 포토존이 선돌마당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줌과 동시에 우리 구의 선사유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생애주기형 체육놀이공간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가 2024년 1월 2일 개관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테크노 스포츠센터 수영장 및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24년 1월 개관합니다. 테크노 스포츠센터는 연면적 5,078.5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 실내 어린이 놀이터 및 관광문화 강의실 등의 생애주기형 체육놀이 공간으로 조성되어 남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테크노폴리스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올해 12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2일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테크노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1월 개관으로 성인들을 위한 초급반을 시간대별로 개설하였고 아이들이 많은 테크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12월 20일부터 회원 수강 등록을 시작합니다. 또한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19개의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달성의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꿈의 놀이터이자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쉼터의 공간으로 1월 16일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정화 이사장은 2024년 1월 개관하는 테크노 스포츠센터가
지역의 다양한 계층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테크노 스포츠센터 수영장 및 네버랜드 예약을 위한 상세 안내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에서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를 검색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2023년 제2회 청년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청년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김희석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16명이 참석해 달성 청년혁신센터 성과 보고, 2023년 청년정책 추진 현황, 2024년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당초 물센터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상담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성당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일 남부 제1센터 찾아가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각 학급에서는 효과적 의사소통 교육과 스트레스 대처 교육 중 한 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학년 2학급, 5학년 1학급, 6학년 2학급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되었고, 학기 말에 발생할 수 있는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나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학급 단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봄으로써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학급 단위로 진행이 되어 학급 내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친구들 사이의 친밀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6학년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기술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평소에 내 마음과 다르게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친구와 의사소통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배운 의사소통 기술 덕분에 앞으로는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중학생이 되기 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5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 및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학급 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 대구테크노초 개교 대비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양일간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대구테크노초등학교의 개교요원 및 담당 교육전문직 32명을 대상으로 대구테크노초등학교 개교 대비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24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대구테크노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로 지정되어 전국 공립학교 최초로 초연계 IB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대구테크노초등학교의 개교에 대비해 교원들의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지원청 간 업무 협의를 통해 개교 준비에 내실을 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IB 교육, 통합교육 등 현장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고,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 방안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태원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대구테크노초등학교가 개교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일 2023년 청소년 정책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는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 등 소외받는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찾도록 다양한 직업 체험 및 교육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은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참여 예산으로 연계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19일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3년도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학업 중단 예방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지역사회 교육기관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예방의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시교육청의 선정 추천 후 중앙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생들이 자기 탐색과 진로에 대한 고민에 깊이를 더하고 스스로 진로 탐색해 학업 복귀를 유도하는 형식의 온리원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진로 개척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9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3년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 측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2023년 한 해 동안 읍면에서 진행한 특화 사업 중 우수 사례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경일대 스마트 경영학부 엄태영 교수를 초빙해 달성군 사회복지 영역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구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안전 취약계층과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마트 복지 시스템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1인 가구의 거동불능, 응급 또는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와 피해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지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둔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안전 확인 문자가 발송되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 달성 안심 서비스 앱을 검색 및 설치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누구나 제한 없이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없고 별도의 서버 없이 운영돼 개인정보 유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